음, 자,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자, 당뇨. 자, 여러분, 당뇨는요,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탄수화물을 보시면요, 이렇게 복잡한 당이 많아서 다당, 많다, 다당, 복잡하다, 복합당. 이렇게 말하죠. 밥, 빵, 떡, 이런 거. 드시면 당이 많은데, 이당, 포도당, 소화효소에서 포도당, 이당, 당이 두 개 있는 거 이당, 포도당, 그리고 이게 장의 육모 돌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 흡수가 되면은 여기 장 육모 돌기 밑에 뭐 있어요? 혈관이 있죠? 이게 간 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이고, 여기에 당이 막 들어와요. 그럼 이 당은 전부 다 간으로 가요, 간. 그래서 간에서 일단은 포도당을 이렇게 한 번은 저장을 하는데 이게 글리코겐.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필요한 당을 혈당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몸이 근육에도 저장을 하죠. 그래서 혹시 낮에 점심 안 먹고 돌아다녀도 방전되지 말라고. 자, 이렇게 저장했는데 그래도 계속 밥을 먹으면 당이 막 올라가죠. 그럼 혈관 안에 당이 많아져요. 그러면 혈관이 뻑뻑해지겠죠? 그럼 몸에서 혈관이 너무 뻑뻑해. 도로가 막혔어. 이거를 치워. 그러면은 이제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급파가 되죠. 그래서 당을 다 데리고 인슐린 호르몬에 당 두 개 딱 태워 이렇게 데리고서 야 여기 도로에 있으면 안 돼. 혈관에 있으면 안 돼. 빨리 우리 세포 속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세포에다가 갖다 줘요. 그러면은 인슐린 호르몬이 와서 세포에서 띵동 이렇게 열쇠 자물쇠 인슐린 수용체라고 있어요. 여기랑 열쇠 잠수를 딱 맞춰가지고 맞으면 인슐린도 세포 속에 들어가고 포도당도 세포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혈관에서 돌아다니던 애들이 전부 다 세포 속에 싹 들어가면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이 이제 불쏘시개로 쓰여서 막 우리가 밥 먹으면 힘이 나죠. 그래서 힘을 막 에너지를 막 내죠. 밥 먹으면 이제 이제 살 것 같네. 추웠는데 뭐 따뜻해졌네. 뭐 이런 거 이제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 에너지 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계속 밥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당이 계속 들어왔는데 이제 남으면 이 남는 당이 이제 남으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다 됐어. 그러면 나 이제 에너지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럼 남는 당들이 불쌍한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하면서 다시 이렇게 세포 밖으로 나와요. 이 나올 때는 인슐린이 필요가 없어요. 들어갈 때는 인슐린이 있어야 되는데 나올 때 세포 밖으로 나올 때는 구연산 형태로 그냥 나오거든요. 나와서 얘네들이 혈관 속에 돌아다녀요. 그러면 남는 당이 혈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게 한 8개쯤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구연산 라이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중성지방 전환 효소예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중성지방으로 팍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혈관에 지방이 떠다니게 되는 게 이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중성지방을 혈관에 계속 떠다니게 안 하고 배둘레 햄에다가 확 갖다 넣는 게 여러분 이게 체지방, 내장지, 내장지방. 네, 딱 저장을 해요. 그래서 남는 당이 소변으로 샜다. 그러면 지방으로 안 바꾸고 이거를 다 갖다가 버리는 거잖아요. 소변을 새는 거잖아요. 그게 당뇨예요. 이 당뇨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는데 1형 당뇨는 소아 당뇨라고 많이 하고요. 이거는 선천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타 세포가 일을 못하던지, 뭐, 뇌에 내하수체가 문제가 있던지, 그러니까, 야, 당이 올라갔어! 빨리 치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뇌 기능이 안 좋든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기능이 뭐가 문제가 있던지, 이러면은,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 전체 당뇨 인구의 10% 정도.
어린이들 당뇨인데 이게 뭐 한 7살, 8살 이럴 때 막 발견이 돼요. 뭐 이형 당뇨는요, 여러분 이게 원래 성인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성인들이 많이 걸린 다른 성인병이었는데 요즘 애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활 습관병이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생활 습관. 생활 습관이 안 좋다. 뭐 당을 많이 먹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다 이렇게 했다가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 자기 관리 결함병. 자기 관리 결함. 음. 신야 히로미 교수라고요. 그 내시경으로 대장 용종 떼는 그 기술을 개발하신 교수님 책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 책이에요. 자기 관리 결함병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병이 아니고 어른이 돼서 걸린 게 아니라 자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못할 때 이 병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이 소변으로 샌다, 이 뜻이죠. 자, 여러분, 여길 보면은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요. 이렇게 포도당이 돼서 이렇게 쭉 해갖고 이렇게 지방까지 딱 저장시키면은 밖으로 안 새야 되는데 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변으로 샌 당들을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보세요. 왜 나오셨나요? 뭐 이런 거 출구조사. 진짜 소변 나온 당들한테 출구조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나왔냐고. 너 왜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왔어? 물어봤더니, 자, 당이 밖으로 이렇게 안 나와야 되는데 밖으로 샌 거. 왜 샜을까요? 세포속에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누가 없으면은 세포속에 못 들어가요. 누가 있어야지 데리고 들어가줘요. 음. 이 자동차를 타야지 뭐 어디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인슐린이 없어서, 나는 세포 속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동차가 없어서 못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없어서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인슐린을 누가 만들어요? 여기 보니까 췌장의 베타세포가 만들죠. 그래서 띵동 해서 이 췌장의 베타세포한테 가서 저기요, 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인슐린이 없어서 당이 셌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췌장의 베타셀프한테. 왜 안 만드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게요. 여러분 일 잘하다가 일을 못하는 경우는 언제 일을 못하죠? 여러분 일 잘하다가 오늘은 쉬어야겠다. 언제 그러세요? 감기 너무 걸리면. 힘들 때. 아프면, 음, 힘들면. 그죠? 그래서 췌장의 베타세포한테 왜 일 안 하시냐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자, 너무 힘들 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어떨 때 힘든 거죠, 여러분? 손도 안 쉬고 계속 일을 하면 피곤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췌장이 계속 일해야 되는 상태가 어떤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이렇게 드시면 췌장이 욕해요, 여러분.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인님은 밥 먹고 떡 먹고 빵 먹고 과일 먹고 설탕 커피 마시고 간식도 먹고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많이 드시면요. 많이 먹어서 췌장이 지친 거예요. 췌장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예. 그래서 이거는 탄수를,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계속 먹으면 인슐린이, 아니야, 못 나와요. 왜? 너무 일하다가 지쳐서, 췌장이 지쳐서. 자,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일하다가 일을 진짜 너무 힘들 때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천천히 하는 게 힘들어요. 급하게 하는 게 힘들어요. 이 일을 막, 빠이빠이 막 이러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너무 숨 막히겠잖아요. 그죠? 췌장이 또 일을 막 너무 다그치게 막 일을 막 빨리빨리 하라고 그랬을 때 이 췌장이 일을 잘 못해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혈관 안에 포도당이 우 쏟아져 들어올 때예요. 많이 들어올 때. 그러면은 식이섬유 많은 식사를 하는 게 당이 많이 들어올까요? 아니면은 달달한 커피 같은 거 달달한 거 드시면은 포도당이 우 쏟아져 들어올까요? 달달한 거 드시면요, 속도가 빠르게 당이 확 올라. 그러면은 인슐린도 허둥지둥 많이 나와야 돼. 오, 울릉울릉 나와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당, 단순당을 많이 드시면요, 이거 고쳐가 안 써지네. 단순당을 막
그 달달한 거 많이 많이 드시면요. 막 드시면 급하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혈당이 급하게 팍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혈당이 급하게 막 올라가면은 인슐린도 급하게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럼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얼른 세포에 갖다 줘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과정이 휙 빨리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췌장도 급하게 일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시면요. 췌장이 욕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안 나와서 당이 샜어요. 그럼 당뇨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인슐린 만드는 췌장이 왜 그렇게 일을 안 했대? 그러면 두 가지라. 계속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탄수화물을 계속 먹고 있든지 여러분 진짜 안 좋은 게요. 간식을 계속 먹는 거예요. 간식이 진짜 안 좋아요. 인슐린을 계속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계속 드시고 계신 건 당뇨에 진짜 안 좋아요. 많이 안 먹으니까 괜찮아. 이러지만 인슐린은 계속 나와야 돼서요. 여러분, 인슐린이 계속 나온다. 자, 계속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항생제 내성 생겼어. 이런 말 하죠. 항생제 내성 들어보셨어요? 야, 안 들어. 약한 거 들어오면 안 들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성 생겼어. 내성이 뭘까요? 항생제를 계속 먹고 있으면은 항생제가 안 듣겠죠. 왜?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는 무뎌져가지고 약발이 안 닿는다. 이렇게 말하죠. 인슐린 내성도 똑같은 거예요. 어. 인슐린이 계속 나와 있으면요. 인슐린 내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안 들어요. 음. 그러니까 항생제처럼요. 항생제 계속 먹으면 나중에 항생제 안 듣는 것처럼 인슐린도 계속 나와 있으면은 인슐린은 많이 있는데 혈당을 못 치워요. 그게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는 인슐린 내성이거든요. 그럼 인슐린이 계속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찔끔찔끔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음식을 드시면 얘가 나와요. 그래서 몸에서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쟤는 원래 있는 애인가 봐 이러면서 당을 못 치워요. 그게 인슐린 내성이고 인슐린 저항이에요. 음. 우리 마약 있잖아요. 우리 마약 안 하니까 모르지만 마약 계속 하면 양을 계속 늘려야지 그게 해롱해롱해진다면서요. 처음에는 쬐끔해도 막 좋았다 말이러는데 나중에 양을 안 늘리면은 그게 자극이 안 된대요. 뭐 술도 처음에 조금 먹어서 막 너무 취해 이러는데 계속 먹으면 아 이제 한 잔이 두 잔으로 늘었어 막 이런 것처럼 늘잖아요. 그런 게 바로 내성이에요. 근데 인슐린도 일을 잘하려면 나올 때 딱 나와주고 없을 때 탁 없어주고 일을 어,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진짜 일을 해야 될 때, 어, 진짜 일을 해야 될 때, 인슐린이 진짜 일을 해야 될 때, 나왔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드시는 게 양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안 좋아요. 그게 다음번에 우리가 북텔링 할 비만 코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찔끔찔끔 먹지 마라. 찔끔이어도 계속 찔끔찔끔 먹고 있는 사람은 인슐린 내성을 만들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뇨,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왜 자꾸 당뇨가 걸렸을까요? 근데 많이 안 먹는데 계속 찔끔찔끔 드시고 계시면 얘가 계속 나와서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인슐린이 해야 되는 일을 잘 못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럼 병원에서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인슐린을 만들어라 하는 또 자극을 주는 약을 줘요. 왜? 혈관에서 안 치워지잖아요. 안 치워지고 혈관에 많이 돌아다니다가 수분으로 새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 인슐린이 부족해서 그래. 이러면서 인슐린 더 만들어라. 이러면서요. 여기 보면은 췌장에다 대고 막 자극하는 약을 줘요. 더 만들으라니까 막 이러면서 빨리 치워야지 막 이렇게. 그럼 지금 지쳐서 못 만들고 있는데 여기를 계속 자극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근데 계속 일 막 더 하라고 다그치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일단 나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팝이야 이러면서 에라이 때라쳐 이러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결국은 인슐린을 베타세포가 더 많이 만들다가요. 막 몰려서 더 많이 만들다가 올스톱 합니다. 올스톱 하면은 인슐린 이제 아예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인슐린 주사 맞아요. 예.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린다는 문제보다 당뇨에서는 인슐린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많이 먹거나 단순당을 많이 먹어서 췌장이 베타세포가 지쳐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난 아직 당뇨는 아닌데 한 120, 130 걸렸다 그러시면요. 의사 선생님이 약 먹으라고 그러면 자, 이선민 원장님 말씀이 뭐라 그랬냐? 대한영양학회 부회장님이시잖아요. 그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래요. 선생님 제가 3개월간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관리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때도 조절이 안 되면 약을 그때 먹으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래요. 그러면 의사들이 그러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럼 약을 왜 처방했어? 그렇죠, 여러분. 어, 안 할 거니까. 자기 관리 안 할 거니까 약을 주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때 그냥 약을 받아오시면 이 췌장을 이렇게 자극하는 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쳐있는 췌장을 자꾸 자극해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생활을 바꾼다면요.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식이섬유를 드세요. 어, 식이섬유가 많은 식사를 하셔서요. 식이섬유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이 당이 쪼개질 때 식이섬유가 막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 이당, 포도당 되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요? 천천히 돼요? 천천히 되겠죠. 식이섬유는 안 잘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잘 안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당, 포도당 되는 속도가 천천히 이게 슬로우 천천히 되면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도 천천히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식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잡곡 식사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식이섬유 많은 식사, 그리고 현미밥으로 바꿔라. 이게 뭐냐면 천천히 췌장이 일할 수 있게 오오 하는 거예요. 달달한 거 드시면 안 되고 거친 음식 채소 많이 드시고 그렇게 식사를 좀 바꿔보시고 운동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요 훨씬 좋아집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약으로나 쉽게 할래? 그러면 결국 나중에 췌장이 올스톱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인슐린이 많이 없어 그러면은 일단 식이섬유 먹으면서 인슐린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췌장이 인슐린을 좀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해보자 하는 거고요. 자, 이때는 식이섬유도 좋고요. 또 단백질도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 단백질은 인슐린이란 호르몬이요. 단백질 그릇에 아연이 이렇게 싸고 있어요. 아연이 싸고 있고 안에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단백질과 이런 원료가 있으면 호르몬을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을 좀 넣어주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췌장에서 진짜 많이 쓰는 영양소가 비타민 B와 C, 수용성 비타민들이에요. 그리고 인슐린을 딱 분비할 때 칼슘 이온이 엄청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갱년기에 칼슘이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칼슘이 줄줄 셀때 정말 당뇨까지 같이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네랄 워터 꼭 드시고 이스프린 같이 미네랄 있는 물 꼭 드시고요. 그다음에 수용성 비타민들 잘 챙겨서 드시면서 단백질, 아연 같은 이런 인슐린 호르몬의 원료들을 자꾸 자꾸 넣어주고 채소 많이 드시는 이런 식이섬유 드시는 식사로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활 습관 성형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막 단백질이랑 유산균 막 먹고 물 많이 먹고 이런 거 하시는 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활을 바꾸는 영역은 이런 거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될 때는 이제 음식 바꾸고 했는데도 잘 안 되시면, 조절 안 되면 이제 이 약을 먹어야 되지만, 이 약을 먹을 때도 내가 그 전에 생활을 바꿀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이선민 원장님 말씀이 약은 인간이 80세를 살 거라고 기준 잡고 만든 약들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약 부작용도 80세까지 살 거야 하고 생각하고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몇 살을 살아요? 지금 어린 아이들은요, 140세까지 지금 보험 들 수 있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 120세까지 산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느 순간 약을 먹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미리 땡겨서 먹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약 먹는 그 연차수를 줄일 수 있게 뒤로 미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생활을 내가 잘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관리를 나의 삶을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지식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 안 먹고 그냥 식이섬유 먹으면 된대 이게 아니고 먼저 내가 해볼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인슐린이 없어가지고, 이제 지금 당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너무 복합당도 많이 밥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 다음에 달달한 거 자꾸 드시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 못 만들 수 있다. 그럼 그 췌장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어, 자, 두 번째로 또 있어요. 이제 인슐린이 없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소변으로 나온 당을 인터뷰했어요. 또, 왜 나오셨어요? 출구 조사를 하면서, 왜 나오셨어요? 혈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혹시 인슐린 없어서 나오셨어요? 이렇게 당한테 물어봤더니, 당이, 아니요, 인슐린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어이? 이번에는 인슐린이 많대요. 첫 번째는 인슐린이 없어서 나는 세포 보고 싶었는데 당 입장에서 나는 못 들어갔어. 자동차가 없어서 못 타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인슐린이 없었냐고 자동차가 없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인슐린 너무 많았대. 인슐린이 많대. 그럼 왜 그 자동차를 타지 밖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혈관 안에 인슐린이 많은 증상. 그래서 고인슐린 혈증. 이게 너무 쉬운 말인데 높다. 인슐린이 혈액 속에 인슐린이 높은 증상. 그게 고인슐린 혈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췌장이 인슐린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엄청 잘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췌장이 지금 무지하게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이 조절이 안 돼요. 왜 조절이 안 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요. 그러면은 여기 베타세포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인슐린을 막 만들어줘가지고 이 포도당들이 인슐린 자동차를 타고 세포막에 간 거예요. 가서 눌렀는데 지금 문을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안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세포 속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포막에 가서 물어본 거죠. 저기요, 왜 문을 안 열어줘요? 이렇게 문 좀 열어주세요. 인슐린이 와서 그래서 문 열으라고 했잖아요. 했더니 이 세포막이 뭐라 그랬게요. 아우 해도 너무해. 맨날 와. 너무 많이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성 생긴 거예요. 내성. 너무 맨날 와서 문 열으라고 띵동띵동 하니까요. 이 세포막들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가지고요. 인슐린이 왔는데 문을 못 열어줘요. 그걸 뭐라 그러냐? 인슐린 저항. 아까 인슐린 내성 생겼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너무 많아요. 고인슐린 혈증은 인슐린 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포막이 그러니까 세포막 인슐린 저항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말은 뭐냐면 내성 생겼다. 이게 우리 엄마들 말이에요. 내성 생겼다. 인슐린 내성 생겼다. 자, 여러분 항생제 내성 생겼다 그러면 항생제가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다. 인슐린이 내성 생겼다. 인슐린이 듣는다 안 듣는다? 일 못한다. 안 듣는다. 이거를 제일 하려면 인슐린 내성 생기게 하고 싶으면 찔끔찔끔 간식을 계속 드시면 인슐린 내성이 생겨요. 그럼 혈당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찔끔찔끔 먹는 거 되게 안 좋아요. 그죠? 자꾸 찔끔찔끔 먹으면 밥만 없어지니까 안 돼, 먹지 마! 이러잖아요. 할머니도 옛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게 이 세포막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 여러분 혈당 조절이 안 돼요. 자,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당이 안 혈관 안에 당이 안 떨어지니까, 여러분, 안 치워지니까, 여러분, 우리 장기는요, 혈관에 당 많이 떠 있는 거 제일 싫어해요. 혈관이 싱싱 뚫려서 잘 흘러야 되는데, 거기 끈적끈적한 애들이 많은 거를요,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뇌에서 빨리 치우라니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빨리 치워! 누구한테요? 췌장한테. 그럼 췌장이 나 아까 인슐린 100개 만들었는데 왜 안 치워진 거야? 또 이상하네 이러면서 또 만들어요. 자, 이게 어떤 현상이죠? 췌장의 베타세포가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지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고인슐린 혈증이 왔다. 나는 지금 피 속에 인슐린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췌장이 무지하게 고생하고 있다. 두 배, 세 배 일을 더 하고 있다. 당을 치우려고. 그런데 나중에 결국 이러다가 췌장이 올스톱 된다. 왜?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부 다 어떻게 되냐? 혈당 조율이 안 된다고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 세포를 자극하는 약을 준다고요. 그러면은 일을 하느라 지쳐 있는데 더 일을 하라고 이런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이럴 때는요, 이 지금 고인슐린 혈증이야. 그러면 내 췌장 문제 없잖아요. 그럼 췌장이 문제가 아니라 세포막이 문제죠. 세포막. 그 세포막에서 인슐린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건 오메가3 지방산 같은 필수 지방산이에요. 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거든요. 진짜 엉뚱하죠. 오메가3 지방산 많이 먹으세요. 이게 내가 생활을 관리한다면 그런 거고요. 병원 가면 약 주죠. 약 줄 때 뭐라고요? 선생님, 제가 3개월 생활 관리하고 올 테니까 그때 먹으면 어떨까요? 한 번만 얘기해보고 돌아와서 생활을 뜻없이 성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탄수화물, 예, 끊고, 그죠. 탄수화물 끊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오메가3 좀 많이 먹어서 세포막을 건강하게 하라. 그래서 이게 오메가 다이어트, 오메가3 기능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져 있는 책이거든요. 다이어트 책 아니에요. 이 책에 오메가3가 이 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좀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메이에서는 글리코다운이라고 하는 식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식품인데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여러분, 이 글리코다운에 뭐가 들었냐면 바나나 아니에요? 바나바 잎 추출물이 들었는데, 이 바나바 잎이 안에 코로솔산, 들어가는 코로솔산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있는데요. 이 식물 영양소가 뭐 하는 애냐면, 인슐린 유사 물질이에요. 인슐린하고 비슷한 일을 하시는데 호르몬은 아니에요. 오, 대박. 그러니까요, 인슐린을 도와주는 우렁각시? 어.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우렁각시가 있어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놨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 코르수산이 인슐린이 하는 일을 얼추 비슷하게 해버려요. 뭘 한다고요? 당을 운반해줘요. 얼른 세포로 갖다 줘요. 예. 그래서 이게 기능을 교란하지 않고 혈당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식물계에 있는 식물 영양소고요. 이 글리코다운 안에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냐면 흑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있어요. 뽀로로에 나오는 아니고요. 크롬. 근데 이 크롬이 세포 속에 많이 들어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세포막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지 인슐린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크롬이 세포 속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동대문을 열어라 하면서 활짝 문을 열어준대요. 그래서 원래 지금 세포막에서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혈당이 혈관 안에 있던 당이 세포로 안 들어가서 지금 당뇨가 생겼는데 세포가 문을 열어주니까 당이 세포로 들어가니까 혈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라는 미네랄이 진짜 중요한 이 세포막에 있는 GL GLUT4, 글루트4라고 하는 그 세포막에 인슐린 들어오는 문을 여는 그런 영양소예요, 얘가. 진짜 재밌죠. 그래서 크롬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 글리코다운 안에 아연도 들어있어요. 아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음. 원료죠. 인슐린 원료예요. 그래서 이 글리코다운을 드시면요. 2주간 드시면 혈당 조율이 돼버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활 습관을 안 바꿨는데도 이런 거 드시고 계시면 엄청 생활 습관 잘 바꾼 사람, 되게, 어, 안 끊고 막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처럼 효과를 봐버린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한다고요? 췌장을 자극하지 않아요. 지금 힘들어서 지쳐있는 췌장한테 너 일 더 해라! 막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래서 되게 좋겠죠? 근데 이런 거 드셔도 어떻게 된다고요? 생활을 바꿔야죠. 음식을 바꾸고, 운동도 하시고,
너무 달달한 거, 간식 이런 거 안 드시고, 이런 자기 생활을 바꾸시면서요. 이런 거를 보조제를 도움을 받으시면 혈당 조절이 돼요.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분들, 내당능 장애라 그래서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약 드세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생활 좀 바꿔보고 올게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허락되시면요. 이런 걸로 도움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지나요. 3개월 지나서 병원 가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 어우, 관리 잘하셨네요? 이렇게 돼요. 놀랍죠. 관리 잘하기는 아메이스 이거 먹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너무 이런데 의존하시면 안 되고 정말 생활을 바꿔야 돼요. 엄청 위험해요. 당뇨는 정말 위험한데요. 자, 당뇨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삼다라고 해서 다뇨, 다갈, 다식. 자, 이게 뭐 다식이 뭐 차 마실 때 먹는 간식이 아니고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이유는 포도당이 세포로 안 들어오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굶는 거예요. 밥이 들어왔는데 못 먹고 그림이 떡이에요. 세포 속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배가 계속 고파요. 그래서 자꾸 먹고 싶어, 자꾸 먹어. 그런데 전부 다 소변으로 새죠? 그러니까 왜 다뇨가 되겠어요? 혈관이 끈적끈적하니까 막 이거를 막 정수해서 막 내보내요. 왜 혈관을 정화하는 게 그러니까 정수 깨끗하게 하는 게 콩팥이잖아요. 콩팥이 팍팍팍 돌아가면서요. 막 당을 막 빼내려고 그래요. 혈관 끈적한 꼴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소변이 자꾸 빠져나가면 또 어떻게 돼요? 물이 먹고 싶네. 계속 갈증이 나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혹시 당뇨 아니야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요. 이 당뇨가 오면 어떤 병이 합병증이 진짜 무서운데요. 합병증이 오죠. 그게 뭐냐면은 1번 신장이 망가져요. 신장 합병증. 자, 여러분 그 당화라는 현상이 있어요. 예, 최종 당화산물서 AG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당화 현상이거든요. 자, 당화가 뭐냐면은 혈관에 떠다니는 당이 지방이랑 단백질이랑 결합해갖고 우리 혈관 안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 콜레스테롤이들이나 아니면 뭐 적혈구 이런 거 있잖아요. 혈관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그런 애들이랑 들러붙어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이 적혈구랑 들러붙어갖고 어, 이상한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혈색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게 당뇨가 오는 거예요. 정상 범주 안에 못 들어가고 그 당화 혈색소 범주가 높아지면요. 그게 지난 3개월간의 그, 그러니까 그 헤모글로빈은 3개월 살고 죽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 됐어. 그러면 위험해요. 당이 올라 그러네요. 막 이러잖아요. 떨어져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쉽게 안 떨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혈관 안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이 당이 붙어가지고 끈적끈적한 이상한 물질이 됐을 때 신장이 콩팥이 그걸 막 걸러내요. 막 걸으려 그러고요. 그럼 신장에 막 당이 많이 가겠네요. 그러면 신장이 막 걸으면 신장도 구멍이 나요. 신장 사구체 세포도 당 때문에 구멍이 나요. 이렇게 녹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단백질이 새요. 그게 단백뇨예요. 음. 그러니까 단백뇨랑 당이랑 무슨 당이 새는 게 아니고 단백질이 샜는데 그게 왜 당뇨랑 연결돼 있어? 이러면요. 신장에서 당이 있는 혈액을 정수하다가 신장 세포가 망가져서 그 망가진 곳으로 단백질이 새는 게 단백뇨라고. 그럼 단백뇨 나오면 뭐가 문제예요? 당이 문제예요. 혈당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일단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는 거의 진짜 총체적 난국의 완전 시작이에요. 음. 그래서 신장하고 간이 안 망가져야 돼요. 일단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는. 근데 이게 망가지면 이제 피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장 투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피를 뽑아가지고 바깥에 외부 필터를 통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몸에 넣어주는 거. 그게 신장 투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누워서 한 3, 4시간을 꼼짝 말하고 가만히 있는 거를 매일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장 합병증은 너무 무서운데 이거를 살리려면요. 신장 이식 수술을 받던가 해야 돼요. 아니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까이 거 당뇨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근데 이거 시작이 어디라고요? 그냥 채소 좀 많이 드세요. 하얀 쌀밥 드시지 마시고.
흰 밀가루 드시지 마시고. 어. 이제 이번에 밀가루 똥배, 우리 북텔링 할 때 꼭 오세요. 밀가루가 최종 당화산물을 만드는 1등 공신이에요. 예. 당화 혈색소 만드는데 1등이라고요. 혈당 올리는데 1등이거든요. 자, 그런 게 결론적으로는 당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까지 망가져서 완전히 진짜 골로 갈 수 있다. 이거 되게 위험하고요. 두 번째는 출혈이 생겨요. 이게 뇌출혈, 심장 출혈이 돼요, 심장. 여러분, 이거 진짜 자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당이 왜? 그죠? 자, 여러분, 그 당이 설탕이잖아요. 당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기 질 때 고기를 연하게 하고 싶으면 뭐를 넣어요? 고기 이렇게 불고기 할 때? 배즙이나 퀴 같은 거 막 이런 거 달달한 거 막 넣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고기가 연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혈관도 이게 고기 아니에요? 단백질? 근데 요 안에 막 달달한 게 엄청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혈관이? 불고기 할 때처럼 고기가 맛있어져요. 연해져요. 혈관이 연해져요. 그럼 혈관이 어떻게 된다고요? 연해져갖고 이게 탄력이 막 떨어지는데 이런데 이렇게 프라그가 생겼다 해보세요. 프라그가 이렇게 있어. 프라그가 뭐예요? 찌꺼기 같은 게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찌꺼기 뭐 콜레스테롤 같은 게 막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가 이렇게 뭉쳐진 게 딱 꼈다. 맞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심장에서? 음. 빡했네 하고 압을 팍 줘요. 압을 팍 주면은 이게 혈관이 탄력이 있으면 뿅, 뿅 이렇게 혈관 탄력이 있어갖고 안 터지고 이런 걸 확 이렇게 밀쳐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그냥 혈관이 그냥 설탕이 많아가지고 아주 연해져서 맛있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터져요. 막 터져요. 뇌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심장출혈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진짜 위험하다. 네. 그냥 바로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로. 천국 직행. 특급 열차예요, 이게. 음. 암은 어때요? 뭐 수술도 하고 뭐도 하고 해볼 수 있어요. 출혈은요? 뭐 골든타임 놓치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심혈관 질환이래요. 심장혈관 질환이라 하잖아요. 심혈관 질환은요, 여러분 그 심각한 사람들 못 만나요. 왜? 마비가 있거나 그래서 못 움직여서 누워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암에 걸리신 분들 많이 만나요. 뭐 수술했어요. 뭐 어째 만날 수 있어요.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하는데요. 혈관 터져가지고 누워 계신 분은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진짜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지 않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자꾸 달달한 거 먹고 쌓고 간식 자꾸 부시럭거리고 먹고 있고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생활 습관이에요. 그런 걸 고쳐야 돼요. 그게 생활 습관 성형이라고.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혈이 안 돼요. 지혈이 안 되고요, 신경이 무뎌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 실명이 돼요. 신경이 무뎌지니까 눈이 안 보여. 예. 그리고 발을 잘라. 절단 상태. 절단. 절단이 왜 돼요? 지혈이 안 되는 골마 터진 게, 혈관 안에 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혈이 안 되니까 골마 터져서, 그니까요, 발 절단해서 막 이런 게 뭐냐면은, 발톱 깎다가 쬐끔 상처 났는데, 거기 피가 났는데, 지혈이 안 돼. 그래서 그게 골마 터져가지고 발을 잘라야 되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당뇨가 그런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당뇨병동에 한 번만 갔다 오라고. 진짜 음식 딱 끊을, 정말 달달한 거 딱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비만이다 그러면요. 큰일 났다. 진짜 나 결단해야겠다는 마음 바로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당뇨가 일으킬 수 있는 나쁜 합병증들이에요. 음, 진짜 위험하네, 진짜. 진짜 생활 습관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 아메이 팀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지중해식 해가지고 탄수화물 덜 먹고 건강하게 채소하고 올리브유 막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 배우시잖아요. 그리고 또 대사교정 그렇게 해가지고 체지방도 없애는 방법도 배우시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커뮤니티 안에 접속하시면요. 이런 쪽으로 안 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오늘 비만까지 같이 갈 건데, 가다 보면은 이제 인슐린 얘기가 나와요. 어, 하나만 더.
당뇨가 관련해서요. 혈을 낮추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혈당. 자, 당뇨하고 비만이 둘 다, 여러분, 이게 혈당 강화가 아니라 혈당 강화,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요. 인슐린을, 인슐린을 다운시키는 데 목표를 둬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혈당이 떨어진다? 혈당 안 올리는 음식이다? 그러면은 혈당 안 올리는 음식 어떤 거 있어요? 스테비아도 혈당 안 올리고, 예. 그다음에 또 과당이 많은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혈당을 안 올려요. 혈당은 안 올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슐린 저항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게 문제인 음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혈당은 안 올라가는데 인슐린 많이 분비되게 하는 대표 주자가 인공 감미료예요. 자, 스테비아, 인공 감미료, 과당.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게 메이플 시럽. 시- 얘네들의 공통 특징은요, 당이 없어요. 네, 그래서 혈당 안 올려요. 그래서 되게 건강한 식품으로 알려졌는데, 실은 제가 이거 비만 코드란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은 인슐린 저항에 대한 문제예요.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안 듣는 거, 인슐린 내성에 대한 문제를 짚어내는 책인데요. 그 책도 이제 북텔링 할 건데, 그 책에서 핵심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신장 전문의예요. 그 신장 투석해주고 그랬던 선생님이세요. 제이슨 펑이라는 의사 선생님인데 보람이 없었대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환자는 신장 이식을 받든가 아니면 죽든가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보람이 없다는 거 열심히 일해봤자 이거 이식 못 받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환자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하다 이렇게 신장을 망가뜨린 거야? 이러면서 조사를 했더니 당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거 아니야? 이랬더니 아니고 인슐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중에 정말 많은 영양제들, 그다음에 제약회사들이요. 혈당 떨어뜨리는 약, 그리고 혈당 안 올리는 음식, 이런 게 산업에 되게 돈 많이 버는 요소예요. 그런데 저도 아메이도 보면 혈당 떨어뜨리는 식품, 그죠? 아까 글리코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돌아다니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렸는데 인슐린은 많이 분비하게 하는 건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혈당 올린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비아나 인공감미료나 과당은 혈당을 안 올려요. 그런데 얘네들은 인슐린 분비를 많이 하게 하는 물질들이에요. 스테비아는 설탕이 300배 달기. 설탕의 300배나 달대요. 그런데 얘가 혈당을 안 올려요. 그래서 엄청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얘가요, 인슐린은, 인슐린 분비는 설탕의 20배.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와, 인슐린은 설탕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분비한다. 지금 인슐린 내성 생기면 인슐린 안 들어갖고, 췌장 일 많이 하면서 혈당 조절 안 되는 거잖아요. 음. 인슐린 민감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스테비아 먹어야 돼. 안 먹지 마. 그래서, 진짜 그래서 스테비아 커피 막 이런 거 비싸게 사주고 사시고 그다음에 또 요구르트나 이런 것도 고급 버전 요구르트에는 스테비아 추출물 들었고 뽀로로 음료수 막 이런 데 다 들었어요. 아니라. 그다음에 인공 감미료 이거 뭐예요? 칼로리 제로 칼로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칼로리가 없으니까 당이 없으니까 인슐린 분비 안 되겠네요. 근데 이것도 인슐린 분비가 설탕보다 많아요. 그리고 과당. 이 과당은 진짜 웃기는데요. 여러분, 이게 과일에 있는 채소 있는 당이에요. 예. 그래서 과일은 비타민 먹으려고 드시지만 실은 과당이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과당이 되게 특이한 당인데요. 얘가요. 자, 우리가 아까 당이 들어오면은 간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먼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원래 포도당은 전신수단을 하면서 뇌의 에너지 원료도 쓰이고 전 몸에 있는 근육의 에너지 원으로 쓰이는데요. 이 과당은 어떤 애냐 하면은 간으로 일단 가잖아요.
이게 먹으면은 흡수가 되면 과일을 먹어야 이제 쪽쪽쪽 빨아 과즙으로 먹었어요. 그러면은 흡수가 딱 되면 다 간으로 일단 가거든요. 간으로 간 다음에 과당은 어떻게 하냐? 간에서 안 나와요. 엥? 간에서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혈관 타고 막 온몸을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다녀요. 과당은 온몸을 타고 안 돌아다녀요. 그래서 혈당을 안 올린다고 알고 있어요. 혈당을 안 올리지만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이 간에 과당이 넘치는 거예요. 자, 주스 같은 거 계속 촉촉 드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소화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소화되잖아요. 원래 그 사과를 그냥 와작와작 씹어서 껍질째 드시는 거랑 그다음에 싹 가라고 즙만 내가지고 딱 마시는 거랑 혈당을 어떤 게 더, 이 당이 어떤 게 더 빨리 분해가 되겠어요? 즙만 내고 뭐 히오림인가 그런 기계도 있었잖아. 즙만 내서 딱 드시면 식이섬유 하나도 없으니까요. 위에서 벌써 소화된다, 흡수된다고 막 그래요. 음. 그럼 그게 간으로 막 그냥 바로 꽂히거든요. 그럼 간에서 막 웬일이니 당이네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는데 이 당이 혈관 타고 밖으로 안 나가고 과당이 간에 넘쳐요. 자, 당이 넘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거 이제 지방으로 바꿔놔요. 너 아까 혈관에 당이 많이 남으면은 중성지방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지방이 끼는 상황이 어떤 거다? 과당이 넘치면 간이 지방간이 돼. 혈관에서 넘치면 중성지방이 되고. 근데 과당은 혈관에 안 돌아다니고 간에서만 있으니까 간에서 중성지방이 넘치면서 지방간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과일당이에요. 그래서 제발 즙 쪄서 드시지 마세요. 과일즙. 그거 좋다고 해서 드시면요. 바로 이렇게, 엄청 덜 피곤하고 좋을 수 있어요. 왜? 간이 피곤한데 간세포에다 영양소를 팍 갖다 주니까 밥을 갖다 주니까 간세포가 너무 좋아 하면서 딱 정신은 차려지지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방 간다고. 이 비만 코드 책에 진짜 비만 코드라는 책에 이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간에 과당이 넘치면 지방간이 된다. 근데 과당이 참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어떤 거냐? 메이플 시럽, 이게 팬케이크, 이렇게 보시면은 팬케이크가 있으면 위에 이렇게 버터가 있고 여기 막 시럽 같은 걸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그 시럽이 메이플 시럽이에요. 그 시럽이 혈당은 안 올리는데 과당이 많아서 과당 80%. 메이플 시럽이 과당 80%. 혈당은 안 올렸는데 간에서 인슐린 저항이 생기고 간에 지방간이 만들어지게 하는 음식. 여러분, 그 대표 주자가 한국에서는 꿀이에요. 꿀로 태생하세요, 꿀? 난 요리할 때 설탕 안 쓰고 꿀 쓰잖아. 이런 집 되게 많아요. 엄청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고 꿀을 막 여기저기 막 넣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끔 한두 숟가락 쓰시는 건 괜찮은데 너무 꿀을 남용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꿀차 딱 드시면 아우 그냥 해장하는 것 같잖아요. 그 과당이 다 어디 가서 꽂혔다고요? 해독하느라고 힘들었던 간세포에 가갖고 영양소를 딱 주니까 간이 살아나죠. 그때 꿀물 한 잔은 모르겠지만 그 꿀 좋다고 계속 꿀을 막 온갖 음식에 넣어 쌓고 이렇게 드시는 거 진짜 아닙니다. 간에 지방간 생길 수 있어요. 어, 자, 이거 진짜 지금 인슐린 저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 스테비아나 인공감미료나 과당은 인슐린 저항을 더 만들 수 있다. 과당은 간에서 인슐린 저항을 만들 수 있고, 인공감미료 스테비아는 혈당은 올리지 않지만 인슐린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즉,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게 해서 인슐린 내성이 생기게 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진짜 재밌는 실험을 했더라고. 이 비만 코드라는 책이 진짜 재밌는 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먹방을 보고 있어요. 먹방을 보고 있으면 인슐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질문이 이상하죠, 그죠? 남이 먹는 거를 구경해. 어머, 잘 먹네. 어머, 진짜 좋겠다. 막 이러면서 저거 다 먹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보고 계시면 인슐린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제가 진짜 박용우 교수 스위치온 다이어트 쓰셨잖아요. 그분이, 아니, 먹방만 봐도 인슐린 나온다고 말해서 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먹지도 않았는데, 혈당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당이 몸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인슐린이 나와? 이상한 소리 안 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테스트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테스트를 했는데요. 자, 사카린하고 설탕을 입에 넣었다가 뱉었어. 어. 입에 넣었어. 근데 뱉었어요.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뱉었어. 입에 넣었다 뱉었어. 안 먹었어. 그런데 인슐린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래서 진짜 안 먹었으니까 혈관 안에 당이 안 들어갔으니까 인슐린이 나올 리가 없어 이랬는데요. 진짜 테스트했더니 인슐린이 팍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먹었는데 인슐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요. 위에서 인크레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무슨 역할을 하는 애냐면요. 위가 딱 자극이 되잖아요. 그럼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딱 나와갖고요. 췌장한테 인슐린 만들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인슐린 스탠바이, 인슐린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식 안 들어왔는데 이미 벌써 나와 있어. 그래서 위장관이, 아니 소화기관이 자극이 되잖아요. 근데 입에다가 내가 설탕이랑 사카린을 딱 넣어서 입에 넣었다가 팍 뱉잖아요. 근데 입에 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벌써 췌장에다가 야, 옆구리 쿡쿡 찌르는 거예요. 빨리 인슐린, 인슐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먹방 보시면 어떻게 돼요? 배가 꼬르륵 하지 않으세요? 맛있겠다. 침 꿀떡꿀떡 삼키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크레틴이 자극이 돼가지고요. 췌장에다가 벌써 인슐린 만들라고 쿡쿡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벌써 나와 있다니까요. 나 불렀어? 막 이러면서 나와 있대. 제가 그걸 책에서 읽고요. 막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인슐린이 나와. 그래서 제가 아는 저 조대 병원 앞에서 약국 가시는 약사님 계셔가지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약사님, 그 당뇨가 아닌데 당뇨는 확실하게 아니고 인슐린이 막 안 나오고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이제 약을 막 처방하면 대체 무슨 약을 줘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여튼 네이버에서 무슨 약을 다 끌고다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인크레틴을 자극하는 약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만들어라 만들어라 이런 약이 아니고요. 인크레틴을 자극해갖고 췌장에다 신호를 주게 하는 약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 가서 받아오는 그 당뇨약이 난 당뇨 아직은 아니지만 좀 위험하대. 그래서 약 줬어. 근데 그 약 있잖아요. 예. 인슐린은 아직 만들고 있지만 좀 부족해가지고 인슐린 적대. 그래서 더 만들으라고 주는 그런 약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인크레틴을 자꾸 자극해갖고 췌장 옆구리 쿡쿡 찌르라고 하는 약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네. 놀랍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남이 먹는 거 자꾸 먹방 꿀떡꿀떡 그 침 삼키면서 보지 마세요. 인슐린 나온다니까요. 지금 인슐린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걔가 너무 많이 나와서 췌장이 무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장관을 자극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자, 여러분, 로 보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몇 방만 봤다는 얘기는 혈당이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안 먹었는데도 지금 인슐린이 나올 거예요. 이게 진짜 억울한 거야. 안 먹었는데 나오는 거. 자, 또 하나. 만약에요, 링거로, 링거로 피 정맥에다가, 피에다가, 근데 우리가 혈관으로 포도당 200개를 넣어줬어. 예, 그거랑, 내가 일단 포도당을 입으로 먹었어. 이게 어떤 게 혈당을 더 높여요? 일단 피 속으로 바로 넣어준 건 하나도 밖으로 안 샜으니까 포도당 200개를 피로 넣어준 게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은 뭐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인슐린은 어느, 어느 쪽이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올까요? 이게 놀랍게도 있잖아요, 여러분. 혈관으로 포도당 200개가 하나만 세고 들어갔으면 사실 여기가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입으로 먹은 게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
이게 바로 인크레틴이 인슐린 만들어 자극하고 인슐린 더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진짜 무섭죠. 그래서 먹방 보지 말라고. 난 먹는 거 쳐다보면서 꿀떡꿀떡 침 삼키고 있지 말라고. 안 그래도 지금 인슐린 때문에, 인슐린 내성 때문에 힘든데, 이게 인슐린 더 나와서 췌장이 더 무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진짜 놀랍다. 그죠? 진짜 놀랍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혈당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이 자꾸 이상하게, 어, 인슐린을 자꾸 많이 만들게 너무 자극하는 상황들. 혈당만 안 올라갔지, 인슐린은 계속 무리한다. 즉, 췌장은 계속 무리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에 있어서 진짜 놀라운 일은 제가 진짜 솔직히 이 비만 코드란 책이 너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혈당이 문제, 혈당이.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책이 계속 인슐린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 인슐린 내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생각을 안 바꾸니까 이 책이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진짜 네 번, 다섯 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읽고 나서 알았어요. 당뇨는 당이 문제가 아니고 인슐린 문제구나. 비만도 인슐린 문제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요, 혈당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혈당 안 올려도 인슐린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자극들이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혈당이 올랐어 안 올랐어 올라갔어 내려갔어가 아니라요. 인슐린 저항이 안 생기게 하면 사실 이런 거는 내 몸의 췌장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지금 먹지도 않았는데도 인슐린이 계속 나오죠. 그다음에 당은 하나도 안 들어는 그런 음식 먹었는데도 인슐린이 더 나오죠.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인슐린 저항이 일으키는 그런 음식 먹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생활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게 내 췌장을 보호하는 방법이야. 자, 9시가 돼버렸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도요, 인슐린 문제예요. 네, 인슐린 호르몬은 당을 지방으로 바꾸거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을 없애야지만 살이 빠져요. 그래서 원래 다이어트는 어떻게 돼요? 적게 먹고 운동하면은 다이어트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여러분 안 맞아요. 적게 먹고 운동해도 안 빠져요. 이유가 뭘까요? 호르몬을 잡아내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다이어트들은요, 이 인슐린 저항을 없애는 방법으로 어, 다이어트가 가고 있어요. 진짜 체지방 잘 빠져요. 예, 이유는 지방을 쓰는 몸이 그것도 지방 에너지 대사에 대한 문제고 호르몬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소화하는 문제, 소화와 관련 탄수화물 소화와 관련된 다이어트, 그다음에 호르몬과 연결되어 있는 체지방 축적에 대한 문제들을 다음 시간에 할게요. 차분히 들어보시면요, 다이어트가 길이 보여요. 지금 진짜 저희 리더님들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잖아요. 음식 종류 바꿨고 지방 쓰는 몸으로 바꿔놔서 그런 거거든요. 그 지방의 에너지 대사를 할 수 있는 몸이 돼서 그런 거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